네, 지난주 시장 흐름 보면서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초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락을 했다가 하락해서 시작했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까지 이러다가 수요일 날부터 이제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반등은 나오는 구조였어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고 지난 시간에 이제 무료 인터넷 강의할 때도 주초는 약하겠지만 주 후반으로 가면서 강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 배경은 이제 나스닥 어제 그저께짜리의 흐름이에요. 어제 그저께까지의 흐름이에요. 요 빨간색 지수,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 굉장히 잘 맞아요. 하락할 때는 DI 플러스가 10 이하의 가격을 띄고 나서는 과매도 구간으로 시장은 판단하기 때문에 돌아선다라고 이야기했고, 실적으로 이제 목요일까지는 미시장이 돌아섰습니다. 나스닥이에요. 근데 그 전에도 항상 맞았던 찍고 나서 돌아서고 찍고 나서 돌아서고 찍고 나서 돌아서는 그 흐름을 계속 보여줬던 지표이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 반등이다라도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어제였는데 그거는 잠시 후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도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요번 주 내에 꺾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배경은 또 과매수 구간, 파란색 선이 10 이하의 가격으로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원달러 환율은 원달러 환율입니다.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꺾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금요일 날 정확하게 그것 또한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시장은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 어제 미 시장이 단 하루 만에 고춧가루를 딱 뿌렸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마무리됐어요. 마이너스 4%를 나스닥 같은 경우는 빼보므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반등 나왔는데 굉장히 무색하게 하루 만에 다시 밀리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근데 이 지표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요 지표 흐름상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10 이하의 가격으로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또 밀리게 되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매수세가 약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주 제한적인 하락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과거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요 정도. 한번 찍고 다시 내려가는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제한적인 하락이 이어져요. 여기서도 반등 나왔다가 다시 미끄러질 때 제한적인 하락이었고, 다시 반등 나왔다 밀렸을 때도 제한적인 하락이었어요. 그러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다 왔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가적으로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러면 문제는 이제 과연 반등을 일으킬 만한 무슨 요소가 있는가? 관망세가 짙은 안개 속과 같은 이 깊은 터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우려감,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중국의 봉쇄론과 관련된 이 우려감이, 이 안개 속이 과연 걷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제 미시장 하락했던 원인은 아마존의 주가락이 컸죠. 14%. 미국의 시가총액 3위를 담당하는 기업인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당연히 기술주 진영에 찬물을 끼얹을 수밖에 없었고, 근데 내용을 좀 본다라고 하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7년 만에 적자예요. 7년 만에 적자. 근데 실질적으로 리비안의 지분법 평가 손실이 실적의 가장 주요한 포인트였기 때문에 그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빨간 색깔이 여기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존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여기서도 반등이 나왔었죠. 여기서 찍고서도 대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충분히 쌍바닥 개념으로 지금 찍어놨기 때문에 하락이 한다라고 하더라도 제한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또 지분법 평가 손실이 컸기 때문에 어떤 기업 자체의 가치보다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인식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요거 보면서 또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이제 위로 튀면서 요쪽이 안 좋아졌는데, 그 가장 큰 배경은 PC 개인 소비 지출 지표가 6.6%, 시장에서 예상했던 6.4%보다 높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야, 이거 진짜 인플레이션 심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발생했던 거죠, 지난 시간에. 그러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 위로 땡기기 시작하니까 투심이 악화될 수밖에 없었던 연결고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근원 물가 지수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나 식품 같은 경우에는 뭐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런데 어떤 물류 대란, 공급 대란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했던 물가 자체는 조금 꺾이고 있는 추세는 맞거든요. 실질적으로 미국의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미국이 아니라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점진적으로 꺾이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제가 요걸 좀 관심 있게 봐요. 인플레이션 서플라이즈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이 빨간색 선인데 이게 약간 심리적인 지표 같은 경우거든요. 루스홀트 그룹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더라고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난 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이 서플라이즈 인덱스가 지금 꺾이고 있어요. 이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날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죠. 미 시장 내에서도 이런 보고서들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요. 실질적으로 컨테이너 운임 지수나 뭐 맨하임 인덱스, 중고차 가격 지수도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러면 한편으로 시장 일각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스닥이 제한적인 하락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예상한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렸는데 여기에 어느 정도 논리가 붙을 수 있죠. 연준이 5월, 6월 강력한 빅 스텝, 뭐 자이언트 스텝, 어떤 금리 인상이나 QT와 같은 공격적인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물가가 안정화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의 정점이 지났다는 신호가 나오게 되면 이 스텝의 속도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식시장에서 녹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어제 상해가 돌아섰는데요. 좀 전에 김육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해가 돌아섰는데, 돌아섰던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첫 번째로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감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중국 내에서 모든 도시를 봉쇄하지 않고도 코로나 제로 달성할 수 있다, 중국 정부, 이런 얘기가 돌았습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소식지로 돌았는데요. 참조하시면 되겠고, 중국이 서서히 인민 달래기를 나설 수도 있다. 10월 달 시진핑 정권의 임기 연장을 두고 인민 달래기, 그리고 또 플랫폼 경제 지원 구체 조치 내놓을 거. 그동안 규제가 심했는데 규제를 푼다라는 거예요. 알리바바와 텐센트, 그리고 규제 정점 지났다 뭐 이러면서 알리바바 주가도 올라갔고, 또 하나 부동산 규제도 추가 완화가 예상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규제를 묶어놨던 거, 인민 달래기를 돈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 규제를 푸는 방식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규제 푸는 방식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이 되면서 시장에서 일단은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봉쇄령도 생각보다 강한 봉쇄보다는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그런 봉쇄 조치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정점을 지났다, 이 우려감은, 이런 기대감이 또 만들어질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가장 큰 인플레이션의 변수인데요. 이 러시아 문제. 진짜 오래가네요. 이제 스트레스 팍 주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일단은 정책 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면 정치 공학적으로 좀 풀어보자 이거예요. 지난주에 미국의 대사관 키이우로 복귀한다는 얘기가 돌았는데, 한국 대사관도 키이우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돌기 시작해요. 하나 둘씩 우크라이나 대사관들을 복귀시키는 각국의 흐름들로 봤을 때는 이 전쟁 공포도 어느 정도는 정점을 지나지 않았냐, 이렇게 시장이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주식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예리하고 똑똑한 건 사실이니까. 그런 관점으로 나스닥이 추가적으로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논리와 맞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말인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괜히 뭐 미시장 밀려가지고 애들한테 화내시고 그러지 마시고, 편안하게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새로운 마음으로 또 진행하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는 어떤 걸 투자를 해야 될까? 시장이 불안하고 가장 성장 산업에 우리는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42-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상암에 이제 자율주행 진행하고 있는 그 기업이에요. 42. 42DOT. 그 회사 이제 유튜브인데요. 그 회사에서 홍보 영상물이거든요. 자율주행을 지금 레벨 4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국내 기업이에요.
이렇게 이제 여행을 갑니다. 예. 그냥 자율주행차 타고 예, 뭐 우버나 카톡 같은 걸로 이제 불러가지고 이렇게 가서 서울역에서 만나가지고 여자친구를 기차를 타고 이제 맹방해수욕장 느낌이 딱 맹방이에요. 맹방해수욕장 가가지고 이제 캠핑을 가는 겁니다. 캠핑카를 부르고요. 운전자가 없죠. 디스플레이가 안에 이렇게 있고 이게 다가오는 자율주행 시대거든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차를 소유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음식도 이렇게 배달하고 피자 정말 잘 만들었다고요, 이 영상. 그래서 피자도 이렇게 먹고 캠핑도 하고 자 드론을 불러가지고 셀카도 찍고 SNS에도 올려야 되니까 좋아요가 막 올라오네요. 그리고 쓰레기도 이렇게 버리고 로봇 시대, AI 시대가 보이죠. 자 이게 이 회사의 광고인데요. 광고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율주행 시대가 연결된다 이런 논리인데요.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정말 저런 시대가 오게 되면 근데 벌써 성큼 다가왔어요. 레벨 4. 레벨 3 얘기 지금 막 나오다가 갑자기 레벨 4로 넘어가기 시작하죠. 테슬라가 곧 뭐 이야기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냥 반도체가 정말 많이 쓰이겠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스마트폰 사용하고 TV 시청하고 요 정도였는데 이제는 사람이 타는 게 IT 디지털로 변화한다? 정말 반도체가 많이 쓰이는구나. 특히 시스템 반도체라는 거. 메모리 반도체도 반도체겠지만 시스템 반도체가 정말 많이 쓰이겠구나.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사업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의 사고방식이겠죠. 근데 요거는 또 TSMC가 꽉 잡고 있고 삼성전자가 이제 위탁 생산 시장에서 2등이니까. 아무튼 이런 구조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근데 이 나노 공정은 시스템 반도체 이야기 좀 해볼게요. 나노 공정은 너무너무 많이 가가지고 야 외계인이 만들어야 돼 이런 시대까지 갔고 어떤 차별화를 두는 데 있어가지고 나노 공정 초미세화도 미세하겠지만 요 패키징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TSMC가 왜 세계 시장 1위겠어요? 이게 코어스라고 해가지고 칩들을 가까이 붙여가지고 만드는 기술. 이게 AI나 서버 이런 쪽에 많이 쓰이거든요.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에 정말 많이 쓰이겠죠. 요 패키징 기술이 TSMC가 뛰어나다 이거예요. 삼성전자보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걸 잡기 위해서 선택한 게 바로 팬아웃 기술, 팬아웃 PLP, 팬아웃 SIP, 팬을 밖으로 빼가지고 묶는 방식, 패키징. 여기다가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데 여기와 관련된 종목 오늘 하나 좀 설명드려 볼게요. 실적은 많이 안 좋아요. 하지만 이 기술이 이 팬아웃 기술에 있어가지고 세계 최초 타이틀을 계속 달고 있는 기업이니까 바로 그 기업은 네페스인데요. 네페스 라웨, 네페스 아크, 뭐 네페스 야하다와 같은 자회사를 두고 있는 하나의 패키징 관련된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냐면요. 바로 이제 팬아웃 기술. 이거 기존의 플립칩 방식의 패키징 기술보다 조금 뛰어난 거예요. 플립칩 방식은 가운데 PCB가 또 하나 붙는데 그냥 바로 붙여버릴 수 있어가지고 PCB 하나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나다. 근데 이것이 상용화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일부러 쓰기 시작해요. 하지만 대중화시키기에는 아직까지 어려워서 실적이 계속 안 좋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팬아웃 더블 에피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라고 해가지고 요런 기술, 그러니까 웨이퍼 자체를 패키징해 보이는 이 방식을 통해 가지고 세계 최초로 이거를 시작했고, 요거를 어느 정도는 이제 상용화시킨 기업인데 처음에는 이제 PMIC, 요게 전력 반도체에 많이 쓰거든요. 네페스가 전기차 시대, 자율주행 시대 여기에 수혜가 맞는 이유가 바로 이 PMIC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PMIC가 뭐냐면 여러분 스마트폰 보다가 살짝 돌리고 이러면 꺼지고 이러잖아요. 전력 반도체. 요거 시장을 다 잡고 있다가 최근에는 이제 AP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패키징부터 시작해서 통신칩, RF칩 뭐 이런 것도 다 지금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팬아웃 더블 LP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게 이제 판때기가 커지면서 PLP로 넘어가고 있어요. PLP. W는 이제 웨이퍼니까 동그랗고 요거는 네모나게 하니까 많은 반도체를 실장할 수 있는 방법인데
요게 삼성이 추구하고 있는 전략이고 여기와 관련된 기업이라는 거죠. 앞으로 이것이 대중화된다라고 하면 네페스 주가는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동안 주가가 많이 안 좋았죠. 실적이 안 받쳐주다 보니까. 하지만 이것이 상용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주가 흐름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종목 더 설명드리려고 하다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너무 비관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를 준비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